이인규 중수부장 기억나시나요? 이인규 중수부장 노무현 수사, 박연차 게이트 수사하던 그 이인규 중수부장이 회고록을 쓰셨습니다. 3월 20일 날 출간 예정 조각제닷컴에서 나오는 책인데 벌써부터 이 책의 내용들이 기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요거예요. 이인규 노무현 전 대통령 변호사 때 의견서 한 장 안 냈다. 이런 내용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취재를 한 바가 좀 있고 아는 바가 좀 있어요. 저는 이거와 관련돼서 지금 몇 가지 그 노무현 대통령 유가족들 기타 등등에게 문재인 캐묻고 싶은 게 있어요. 첫 번째로 일단은 이 회고록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책 제목은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이렇게 됩니다. 3월 20일 날 출간되는 책 제목은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이렇게 되고요.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문재인이 제대로 변호 활동을 하지 않았답니다. 마지막 일주일 동안. 노무현의 마지막 일주일 문재인은 변호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회고를 지금 이인규 중수부장이 하고 계세요. 지금은 변호사죠. 이인규 변호사가 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취재한 바가 있는데 노무현 사망 일주일 전에 그때 검찰은 뇌물에 대한 물적 증거를 제출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게 500만 달러예요. 500만 달러 계좌를 노무현 대통령 앞에다가 검찰이 이거 뭐냐고 제출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동안 문재인은 손 놓고 있었어요. 자, 그거에 관련된 건 자그마치 한겨레 뉴스를 좀 볼까요? 박연차 500만 달러, 노건평 씨 사위의 송금 의혹, 그래서 이제 연씨, 연아무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때는 연아무개 그랬지만 훗날 이 사람이 누군지는 실명도 다 나왔죠. 자, 바로 노건평 씨 큰딸 남편 연씨, 연철호라고 합니다. 훗날 나온 거예요. 연철호에게 그러니까 처조카 사위에게 박영차의 최태광실업 홍콩 법인이 500만 달러를 송금한 계좌가 나왔다. 이거 여러분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죠.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한테 딱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생을 마감하시는데 그때 그 마지막 일주일 동안 이 검찰이 계좌 들이민 다음 일주일 동안 문재인은 제대로 된 변호 활동을 하지 않았다. 이게 이인규 변호사의 회고입니다. 자, 이게 한겨레 보도를 통해서 나왔던 이 500만 달러 이 얘기요. 이때 노무현이 크게 낙담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완전히 개망신 당하겠구나. 이렇게 된 거죠. 확실한 물적 증거 계좌가 나와버렸으니 못 버틴 거죠. 그 다음에 일주일 노무현은 세상을 떠났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좌파들은요, 이 돈이 빌려준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려준 돈이래요. 500만 달러. 지금 환율로 하면 60억이 넘죠. 65억 정도 되는, 1,300원 잡으면 65억 정도 되는 돈인데, 여러분, 빌려준 돈이면 노무현의 계좌로 쏘면 됩니다. 노무현의 계좌로 쏘면 되고 그냥 하나로 쏘면 됩니다. 왜 달러로 쏩니까? 그것도 한국에서 그냥 박연차 개인 대 개인으로 가면 되지. 박연차와 노무현 사이 개인 계좌로 가면 되지. 태강실압의 홍콩 계좌, 해외 계좌로 달러를 왜 쏩니까? 일단. 그리고 개인과 개인의 계좌로 쏘고 차용증을 쓰면 되죠. 뭐 법인에서 쐈다고 해도 차용증, 이 법인이 이 사인에게 이 돈을 빌려줬다고 차용증 쓰고 이자율 하고 상환 기일 받고 그렇게 이제 해서 그러면 되죠. 빌려준 돈인데 왜 홍콩으로 보내고 그리고 노무현이 빌리는 돈인데 왜 그럼 처조카가 빌린 거야? 처조카 보고 담보도 안 잡고 500만 달러를 빌려줘. 그 돈이 처조카를 보고 빌려준 거다. 처조카의 계좌에 그것도 홍콩에서.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또 얘기를 합니다. 이 돈은 빌린 돈이었다.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대가성이 없었대요.
박연차가 노무현 집권기간 특혜를 본 게 아니라 손해를 봤는데, 노무현이랑 가깝다는 이유로 손해를 봤는데 무슨 뇌물이냐 이럽니다. 참 좌파의 황당한 세계관이죠. 자, 노무현 집권 기간 박연차는 큰 이득 얻습니다. 큰 이득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만 얘기를 하면, 첫 번째 슈캠스죠. 슈캠스 인수했고요. 남해화학은 인수 시도하다가 못했죠. 박연차 게이트 터지면서 남해화학은 인수를 못했는데, 슈캠스는 남해화학으로부터 기업 분할된 2002년에 설립됐고, 노무현 정부 출범 직전에 설립됐고,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에 작업을 쳐서 박연차가 인수를 했죠. 이게 슈캠스가 박연차한테 넘어간 게 특혜가 아니라고. 그리고 남해화학에서 그 인수 시도 중 박연차 게이트 터지면서 이게 남해화학은 그 쫑이 났지만, 이거를 슈캠스를 거의 공기업이죠. 농협이 가지고 있었던 그거 회사가 박연차한테, 슈캠스가 이 알짜 회사가 넘어간 게 특혜가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좌파들의 세계가 돼서 그럴 수 있겠지.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것도 박연차 게이트 터지면서 엎어진 거긴 하지만, 그렇지만 2조 원대 베트남 화력발전소 사업, 박연차가 뭔데 이 컨소시엄의 중심이 됩니까? 식물나라님 감사합니다. 베트남 화력발전소 하는데 박연차 회사가 뭔데 여기 2조대짜리의 컨소시엄의 중심 회사가 돼요. 여기 지금 포스코도 있고 뭐 이런데, 우리나라에서 수출입 은행 이런 데서도 이게 되고, 뭐 사우디 국부펀드 쭉 들어가는 이런 두산 현대중공업 포스터건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갔는데, 뭐 태강산업이 뭔데 이게 컨소시엄의 중심 회사가 되냐고요. 박연차와 노무현의 관계가 아니면 이 컨소시엄 중심에 들어가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결국은 엎어졌죠. 박연차 게이트 터지고 뭐 하면서 엎어졌는데, 그래도 이거는 박연차가 노무현으로부터 편의와 대가를 받았다고 전 충분히 볼 수 있는, 이게 두 가지만 얘기해도, 슈캠스와 베트남 화력발전소만 얘기해도 박연차와 노무현은 그렇게, 박연차가 손해보는 관계? 이거 슈캠스 이거 똥인데 이거 좀 치워줘 박연차, 뭐 이런 세계관? 좌파들 세계관 진짜 대단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인규 회고록에서 지금 기사에 가면 피아제식의 두 세트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쪽팔리니까 빼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받은 거는 맞아요. 그 받은 걸 논두렁에 벌었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는 그거는 진술이고 뭐 확인된 바 없는 거고 주장인 거고, 일단 삐아제식의 두 개를 받은 건 팩트고, 그거를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는, 그걸 그냥 선물인지 뇌물인지는 물음표를 치더라도 일단 받은 건 맞다고. 그리고 노건호 씨 주택자금 140만 달러 피아제식의 두 개, 이거는 사실관계는 인정에 다툼이 없다라고 이인규 회고록에서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이 쪽팔리니 빼자, 피아제식에. 자, 여기서 있잖아요. 좋아요. 피아제 시계는 버렸다 칩시다. 그리고 노무현 유가족이나 뭐 좌파들이 이게 빌린 돈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자, 빌린 돈이에요. 빌린 돈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죠. 그러면 묻겠습니다. 이 500만 달러 갚으셨습니까? 아니, 나는 이 500만 달러 돌려줬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 그래, 삐아제 시계는 선물이었다고 치고, 뭐 버렸다고 치고, 그냥 공중에 날아갔다 칩시다. 뭐 노건호 씨 주택자금 140만 달러, 그리고 뭐 500만 달러, 이거 그냥 돌려줬어요? 갚았어요? 이자는 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돌아가셨고 박연차 회장도 돌아가셨어. 그럼 그 유족들 간에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개인 돈이 아니라 회사 돈이었구나, 뭐 회사에 갑부거나 뭐 했어요? 빌린 돈이었다며, 뇌물 아니었다며. 그리고요, 그럼 돌려주지 않았으면 못 갚았다 치자고. 못 갚았다, 돈을 빌려서 못 갚았다고 치자고요.
그럼 앞으로는 갚을 겁니까? 그러면은 박연차 회장이나 아니면 홍콩 법인이나 이런 데 채권 추심을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 유가족, 뭐 노건평 씨 자식이 됐던 재산의 담보라도 잡아놨어요? 빌려 때문에, 빌려 때문에요. 그러면 여러분 빌린 돈이면 상한, 이자, 뭐 이런 것들이 있거나 담보, 설정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가압류를 했건 압류를 했건 뭐를 했건 간에 재산상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뭐 제가 궁금한데 한번 이렇게 밝혀주시면 뭐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갚았습니다. 돈 계좌까지 보여주면 뭐 할 말은 없는데 그런 얘기가 안 나와. 설마. 자, 뇌물 아니었다고 했고 빌린 돈이었으면 그 빌린 돈에 해당하는 절차가 있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왜 노무현 대통령이 계좌가 나온 다음에 일주일 동안 그 계좌에 대한 소명도 안 하고 뭐 검찰하고 딜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왜 손을 놓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왜 손을 놓고 있었냐고. 문재인 대통령님. 응? 노무현 대통령 옆에서 멘탈이 나가 있는 거 검찰이 이렇게 통장 딱 보여줬으면 그걸 본 노무현이 멘탈 나간 걸 알고 있었던 문재인께서는 그건 뭘 하고 계셨나. 변호를 한 것도 아니고 옆에서 지켜주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이상합니다.